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.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루이스 앤 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다뤄볼까요? 네, 오늘도 네. 역시 또 그 여러 주식 커뮤니티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. 일단 그 매번 보면 저는 좀 주의하시라는 부분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혹을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거의 그 유혹의 극단적인 점에 있는 그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 레버리지 하시면은 그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단어실 겁니다. 이게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뭐 큰 자본,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나 빚을 끌어와가지고 큰 그 금액을 끌어와서 지렛대처럼 높은 수익률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하나의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,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어설픈 레버리지 투자, 요거로 인해서 투자 전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천재들이 운용했었던 헤지펀드도 이 레버리지 투자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면서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. 일단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아무래도 여러 이유로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기존에 내가 주식을 하려고 모아놨었던 자금들을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30, 40 내려가면서 손절은 하기 싫고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있는 돈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일단 주식을 사는 건데요. 그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최근 제 지인들 중에 1년 넘게 만들어 온 수익을 단 2주 만에 전부 다 날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게 그 지인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레버리지 투자로 최근에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많이 털리는 분들이 많은 것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경각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너무 좀 일반적인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요.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레버리지 투자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과거에 미국의 헤지펀드 중에 LTCM이라고 정말 잠깐 몇 년 동안 정말 핫했었던 헤지펀드가 하나 있었는데요. 이 헤지펀드들은 정말 금융 천재들의 집결체라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만든 이 헤지펀드인데, 사실 저로서도 당장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그룹입니다. 참고로 이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슐즈 그리고 머튼 같은 천재들이 일단 경영진에 참석을 했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천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조지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이 그룹에 참여를 했었던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세간에 정말 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. 실제 이 LTCM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들의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. 제가 좀 살펴봤더니 프라피슈어 등 P를 정산한 후에 94년도에는 28%, 그리고 95년도에 43%, 96년도에 41%, 그리고 97년도에 17%를 올렸으니까, 사실 이때 상황은, 이때 시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1년에 수익을 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의 신에 가까운 수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LTCM도 98년도 러시아가 오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높은 성과를 올리던 이 그룹의 어떤 명성이 하나의 이벤트로 완전 박살나버리는 경험이 있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바로 높은 수익률 위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땡겨왔다.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에 좀 살펴보니까 LTCM의 레버리지 정도는 자기 자본의 100배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자기 자본의 100배까지 잘 빌려주지 않는데, 그때 당시에 LTCM의 성과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금융사들이 그냥 계속 써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레버리지 수준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이 부은 그런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. 자기들이 워낙 잘 해왔고 이거는 거의 자기 생각대로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겁을 잃고 자기들의 머리를 잃고 했었던 것 같은데, 결국은 98년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해서 이 그룹 자체가 날라버리게 됩니다. 완벽한 천재들의 전략이었죠.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조지표들까지 만들었었던 그런 천재들이 모였던 전략 헤지펀드인데, 이렇게 천재들도 허무하게 한 방에 무너뜨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우리
일반 주식 투자 인구들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사후에 그 LTCM의 전략을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LTC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레버리지만 사용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충격은 일시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수익률을 다시 회복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얼마나 이 그룹은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 잘 타가지고 한 2, 3년 동안 원금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만들었던 그런 지인들의 얘기도 있었는데요.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다 결국 그 2배 정도 만들었었던 원금을 모두 소진하는데 걸린 기간은 단 1개월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백날 잘 해봤자 정말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원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통 일단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와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그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십니다. 변명을 하는 건데요. 이번 고비 때 내가 강제 청산만 좀 안 당했더라도 수익을 회복했을 텐데 증권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지인분께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 누구 탓하지 마시라고. 본인이 감당 못할 만한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누굴 탓하십니까? 증권사가 무슨 잘못입니까? 오히려 빚을 당신께 줬던 그 증권사한테 감사해야죠. 그걸 잘못 쓴 당신 잘못이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똑바로 투자하십시오. 이런 얘기를 제가 보통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일단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.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투자 자금을 이미 시장에 뿌려놨는데 그 자금을 어쨌든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.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싶다 하셔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장이 왔다. 지금은 질러야 된다. 해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.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자신의 자산이 감소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감소하는 자산이 감당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혹시나 레버리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가 손실이 점점 증가할 때 자신의 투자 원금을 그 손실이 능가했을 때 과연 스스로 그게 감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많이 한다고 빌려준다고 다 쓰면 좋은 게 절대 아니란 말씀 드리고요.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무조건 수익은 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빌려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풀로 다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 정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서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10% 밀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는요, 분명히 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많이 깨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의 투자 자금은 이런저런 자금에 많이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몇 푼 남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그러한 와중에 시장의 신용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어쨌든 그와 함께 개인들의 신용은 지수 급락과 함께 강제 청산이 터져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와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뭐 빚만 없어서 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뭐 레버리지 없이 자기 돈만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 투자 전략에 잠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겨내시면은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여지를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경우에 뭐 증거금이 부족해서 마진콜에 대한 압박이 있고 그리고 부채 만기가 압박이 있고 여기다 이자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어찌됐건 레버리지 사용 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의 레버리지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한 만기 기간이 긴 몇 개월보다는 전 연 단위 이상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에 대해서 만기 기간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지 않으시는 한도 내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보니까 가끔 본인 투자 자금의 5배, 10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이 자금들은요,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원금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.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금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. 하지만 길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전한 비율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레버리지 투자가
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내가 사용을 해도 되는지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신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슈 분석 마이 시간이었고요. 루이스앤클루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